시골 쥐와 도시 쥐. 옛날 넓은 들판 한가운데 풀벌레 소리 들리는 작은 굴 속에 시골 쥐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시골 쥐는 매일 아침 햇살 아래에서 콩과 보리를 먹고 저녁이면 풀밭 위를 달리며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하루하루가 시골 쥐에겐 행복이었답니다. 어느 날, 먼 도시에서 오래된 친구인 도시 쥐가 시골 쥐를 찾아왔어요. 어이, 시골 쥐. 정말 오랜만이야. 도시 쥐야, 진짜 오랜만이다. 반가워. 두 쥐는 서로를 반갑게 껴안고 그날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시골 쥐야. 그런데 집에 오는 길이 정말 지저분했어. 바닥이 온통 흙투성이야. 이 동네 원래 이래? 응, 흙 밟고 뛰어다니면 재밌어. 비가 오면 진흙으로 변한다고. 아, 그래? 그래도 난 신발에 묻는 게 싫은데. 시골 쥐는 도시 쥐에게 대접할 식사를 정성껏 차렸어요. 볶은 보리, 말린 콩, 호두 껍질, 그리고 포슬포슬 감자도 있었죠. 하지만 도시 쥐는 입을 삑쭉 내밀며 말했어요. 시골 쥐야. 그런데 치즈 없어? 이거 치즈랑 고기랑 같이 먹어야 더 맛있겠는걸? 치즈랑 고기? 없는데. 아, 너는 이런 것만 먹고 사는구나. 도시에 오면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 치즈, 빵, 케이크, 고기까지. 너 진짜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어봤구나. 시골 쥐는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난 이 음식이 익숙하고 좋아. 이 조용한 시골도, 바람 부는 들판도 전부 다. 그러자 도시 쥐는 윙크를 하며 말했어요. 그래도 한 번쯤 도시의 멋진 생활을 경험해보는 건 어때? 내가 구경시켜줄게. 시골 쥐는 살짝 망설이다가 도시 쥐를 따라 도시로 가보기로 했어요. 기차를 타고 자동차 소리 들리는 도시로 도착하자 높은 건물들, 반짝이는 불빛들, 화려한 간판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우와, 정말 크고 북적거리네. 시골 쥐와 도시 쥐가 집에 걸어가는 순간 시골 쥐야, 조심해! 쌩쌩 달려가는 자동차에 그만 시골 쥐가 치일 뻔했어요. 다행히 시골 쥐는 무사했고 시골 쥐와 도시 쥐는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도시 쥐의 집은 사람 집 지하에 있는 작은 구멍이었어요. 그곳엔 남은 음식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케이크, 피자, 고기, 치즈. 시골 쥐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이게 다 네가 먹는 음식이야? 그렇지. 도시의 삶은 이런 거야. 자, 마음껏 먹어. 시골 쥐가 향긋한 치즈를 입에 넣으려는 순간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어 들리는 커다란 고양이가 쥐들을 향해 달려왔어요. 도망가! 두 쥐는 허겁지겁 구멍 속으로 도망쳤어요. 숨을 헐떡이며 시골 쥐는 말했어요. 이건 너무 무서워. 먹을 게 많아도 이렇게 위험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날 밤 시골 쥐는 말했어요. 도시 쥐야, 정말 고마워. 근데 난
조용한 시골이 더 좋아. 단순해도 안전한 내 삶이 내겐 더 행복한 것 같아. 도시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답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우린 친구니까 언제든 놀러와. 시골쥐는 다음날 아침 햇살 내리쬐는 들판을 걸어 자신의 작은 굴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익숙한 풀잎 냄새를 맡으며 따뜻한 햇살 아래 포슬포슬한 감자를 한 입 베어 물었답니다. 토끼와 거북이. 푸른 숲속 햇살이 반짝이는 초원에 귀가 쫑긋한 하얀 토끼가 살고 있었어요. 토끼는 반짝이는 붉은 눈에 솜털 같은 꼬리를 가진 아주 귀여운 친구였지만 자기가 얼마나 빠른지 늘 자랑만 하고 다니는 잘난 척 대장이었답니다. 나처럼 빠른 동물은 없지. 한 번 펄쩍 뛰면 5걸음은 훌쩍. 토끼는 혼잣말처럼 또 누가 들으라는 듯이 말하곤 했어요. 어느 날 잔디밭을 느릿느릿 기어가던 거북이가 있었어요. 거북이는 단단한 초록 등껍질에 짧은 다리로 또박또박 걷는 아주 조용한 친구였어요. 늘 천천히 움직이지만 언제나 자신만의 속도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죠. 토끼는 거북이를 보자마자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어이, 거북이. 너처럼 느린 녀석도 숲속에 살 수 있구나. 혹시 어디까지 가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건 아니지? 거북이는 느릿느릿 고개를 들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꾸준히 가면 언젠가는 꼭 도착하니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방향이 중요한 거지. 토끼는 깔깔 웃으며 놀리듯 말했어요. 그 느린 다리로 어딜 도착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럼 나랑 달리기 시합이라도 해볼래? 네가 이기면 내가 널 빠른 거북이님이라고 부를게. 진짜 한번 붙어보자. 거북이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아. 시합해보자. 하지만 난 천천히 가도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숲속은 아침부터 시끌시끌했어요. 오늘은 숲속에서 아주 특별한 달리기 시합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새들도 지저귀고 친구 동물들도 하나둘씩 모였죠. 출발선은 나무가 울창한 숲속 입구. 결승점은 저 멀리 연못 옆에 있는 커다란 바위 앞이었어요. 그 사이엔 풀밭과 언덕, 굽이진 오솔길이 이어져 있었죠. 토끼와 거북이는 출발선에 나란히 섰어요. 숲 친구들은 양 옆에 줄을 서서 응원했어요. 그리고 작은 다람쥐 심판이 외쳤어요. 하나, 둘, 셋, 출발! 펑!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토끼는 번개처럼 쏜살같이 뛰어갔어요. 역시 난 빠르지. 토끼는 풀밭도 언덕도 나무 사이도 펄쩍펄쩍 뛰며 앞질러 갔어요. 자, 천천히 가도 괜찮아.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해. 거북이는
조용히, 그리고 착, 착,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한참을 달리던 토끼는 중간쯤 있는 느티나무 앞에 멈춰 섰어요. 뒤를 돌아본 토끼는 거북이가 아직 언덕도 넘지 못한 걸 보고는 킥킥 웃었죠. 저 느림보는 아직도 저기야? 이 정도면 점심 먹고 낮잠을 자도 이기겠는걸? 토끼는 느티나무 그늘 아래 부드러운 풀잎 위에 누워서 눈을 감았어요. 졸려. 진짜 조금만 자야겠다. 하지만 토끼는 쿨쿨 스르르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 사이 거북이는 조용히 묵묵히 걸어왔어요. 언덕을 넘고 오솔길을 지나 어느덧 토끼가 자고 있는 나무 앞까지 왔어요. 거북이는 토끼를 보며 살짝 웃었어요. 진짜 편하게 자고 있잖아. 나도 조금 쉬고 싶기는 한데. 아니야, 끝까지 가보자. 그리고 거북이는 다시 착착 결승선을 향해 걸어갔어요. 햇빛 아래 땀방울이 반짝였지만 거북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연못 옆 커다란 바위 앞에 도착한 거북이는 마지막 한 걸음을 디뎠어요. 와, 드디어 도착했어. 잠시 뒤 숲속에 와, 거북이다 하는 동물 친구들의 환호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에 토끼는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뜨며 일어났어요. 뭐지? 지금 무슨 소리지? 설마? 토끼는 허둥지둥 일어나 결승점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결승선 앞에는 이미 거북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앉아 있었어요. 거북이가 벌써 도착했다고? 진짜로? 토끼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귀는 축 늘어졌어요. 이럴 수가, 내가 낮잠만 안 잤어도. 주위의 동물 친구들이 거북이를 향해 박수를 치자 토끼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웃으며 거북이에게 다가갔어요. 약속은 약속이지. 거북이, 아니, 빠른 거북이님. 정말 대단했어. 축하해. 그러자 거북이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천천히 가도 괜찮아. 포기하지 않으면 도착하니까. 토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번엔 내가 졌지만 다음에는 꼭 이길 거야. 하지만 이번엔 진심으로 축하해. 정말 고마워. 이렇게 해서 오늘 시합에서 이긴 건 바로 거북이였답니다. 빠르다고 해서 꼭 이기는 건 아니에요. 꾸준함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힘이랍니다. 개미와 배짱이. 한여름의 태양이 이글거리는
어느 숲속 마을에 작고 부지런한 개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지어 곡식을 나르고 나뭇잎을 운반하고 흙을 다져 집을 튼튼히 만들었죠. 이쪽 창고는 곡식을 꽉 채워야 하니까 잘 부탁해. 알겠어. 곧 장마가 오니까 서둘러야 해. 개미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언제나 무리를 이루어 함께 일했고 서로 도우며 겨울을 준비했답니다. 정말 신기하네. 그렇게 같이 바쁘게 움직이면 지치지도 않아? 난 그냥 노래나 부르면서 여름을 즐겨야겠다. 랄랄랄랄라. 힘들지만 함께하니까 버틸 수 있어. 그리고 겨울은 생각보다 빨리 오거든. 배짱이는 그런 개미들이 답답해 보였어요. 숲에는 곡식이 넘쳐났고 나뭇잎도 풍성했거든요. 이렇게 많은 곡식이 땅에서 계속 자라는데 뭐하러 모으고 쌓아두는 거지? 배짱이는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편하게 누워 노래만 불러댔죠. 오늘만큼은 나도 나무 그늘 밑에서 쉬고 싶다. 잠깐만 누워도 될까? 아니야. 추운 겨울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곡식을 모아야 해. 개미는 쉬고 싶은 마음을 꾹 눌러가며 열심히 일했어요. 무더위에 숨이 차도 등에 진 곡식이 무거워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간은 흘러 푸른 숲은 점점 노랗게 물들었고 어느새 시원한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가을 공기 좋다. 아직도 이렇게나 먹을 게 많은데 대체 왜 개미들은 저렇게까지 일만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던 어느 날 드디어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눈밭은 금세 거세졌고 숲은 하얗게 덮여갔죠. 그리고 땅은 단단히 얼어붙었고 곡식이 자라던 풀밭은 눈 속에 잠겨버렸어요. 배짱이는 아무리 돌아다녀도 한 톨의 씨앗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추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땅도 너무 딱딱하고, 배고파. 그제서야 배짱이는 깨달았어요. 개미들이 옳았다는 걸 말이에요. 추위에 덜덜 떨며 곡식을 찾아 숲속을 헤매던 배짱이는 개미들의 집에서 따뜻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발견했어요. 창밖에서 바라본 개미들의 모습은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개미야, 나 좀 도와줘. 배짱이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들어와. 많이 춥지? 따뜻한 스프를 끓였으니까 우리 같이 먹자. 개미가 걱정하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아. 배짱아, 이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고 여름이 와. 그때 노래 부르는 것도 좋지만 이번엔 겨울 준비도 같이 하면 더 좋을 거야. 응, 내년엔 꼭 그래 볼게. 그리고 너희들이 함께 일하는 걸 보면서 많이 배웠어. 그날 이후 배짱이는 개미를 따라 여름이면 곡식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노래는 여전히 부르면서도
준비하는 마음도 함께 키워갔죠. 개미는 그런 백장이를 보며 예전보다 조금 더 가볍고 즐겁게 일할 수 있었답니다. 곰과 두 친구. 아주 오랜 옛날, 울창한 숲이 넓게 펼쳐진 나라에 서로 아주 친하다고 믿었던 두 친구가 살고 있었어요. 두 친구는 어디를 가든 함께였고 입만 열면 이렇게 말하곤 했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서로를 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나? 맞아. 위험해도 무서워도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한다고. 그 말이 얼마나 진짜인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어느 날, 두 친구는 먼 마을로 가기 위해 깊은 숲길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 숲은 곰이 나와서 혼자 다니면 위험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도 두 친구는 서로를 보며 안심했어요. 곰이 와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의지한다면 살 수 있지 않겠나? 맞는 말이네. 내가 곰이 오면 자네를 업고 뛰어갈 걸세. 고맙네. 나도 곰이 나타나면 자네를 먼저 챙겨서 달려가겠네. 한참을 웃으며 떠들고 걷다 보니 어느새 길은 어둑어둑해졌고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숲속에서 사각사각 낯선 소리가 들렸어요. 자네 혹시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나? 아니, 못 들은 것 같은데. 혹시 바람 소리 아닌가? 그때였어요. 커다란 그림자가 나무 사이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검은 털, 커다란 발, 낮고 무거운 숨소리, 곰이었어요. 두 친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죠. 곰이야! 그 순간 첫 번째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재빨리 나무를 붙잡고 위로 올라갔어요. 어이, 자네! 같이 가자고 했잖아! 하지만 두 번째 친구의 말은 숲속에 흩어지고 말았어요. 나무 위에 올라간 친구는 들은 채 만체하며 아래를 내려다보고는 숨죽여 조용히 있었죠. 나무 아래에 남은 친구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어요. 곰은 점점 가까이 다가왔고 곰의 커다란 발소리에 땅이 쿵쿵 울렸고 남겨진 친구의 심장도 같이 쿵쿵 울렸어요. 그때 그 친구는 아주 중요한 걸 떠올렸어요. 곰은 죽은 척하면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지? 그 친구는 땅에 쓰러진 듯 누워 숨을 멈췄어요. 눈을 꼭 감고 몸을 딱딱하게 굳혔죠. 그렇게 죽은 척을 했어요. 곰은 그 곁으로 다가와 냄새를 맡았어요.
곰의 따뜻한 콧김이 얼굴에 닿았지만 그 친구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곰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천천히 숲으로 사라졌어요. 숲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제야 나무 위에 있던 친구가 조심조심 내려왔죠. 다행이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이보게 친구, 곰이 자네의 귀에 뭐라고 말하던데? 뭐라던가?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천천히 일어나 옷에 묻은 흙을 털며 차분하게 대답했죠. 혼자 도망가더니 그게 그렇게 궁금했나? 곰이 그러네. 위험할 때 혼자 도망가는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니라고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방금 전까지 진정한 친구라 말하며 곰이 오면 업고 뛰겠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죠. 그제야 친구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됐네. 이제 곰이 오던 말던 길은 각자 걸어가세. 같이 가면 뭐 하겠나? 곰이 오면 또 혼자 달아날 것을. 두 친구는 그 이후 길을 함께 걷지 않았어요. 서로를 더 이상 진정한 친구라고 말하지도 않았답니다. 욕심 많은 개. 옛날 어느 한 마을에 몸집은 작지만 눈빛이 반짝이는 개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개는 욕심이 참 많았어요. 항상 다른 개보다 더 많이 가지려 했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탐내곤 했죠. 어느 날 개는 시장 어귀에서 우연히 커다란 고깃덩이를 하나 얻었어요. 윤기가 흐르고 냄새만 맡아도 꼬리가 절로 흔들릴 만큼 아주 맛있어 보이는 고기였죠. 맛있겠는걸? 이건 내 거야. 개는 고기를 입에 물고 누가 빼앗아 갈까봐 주위를 이리저리 살피며 혼자 먹을 수 있는 곳을 탐색했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안 되겠다. 집에 가서 먹어야지. 여기 숨어서 먹다간 다른 개들에게 빼앗길지도 몰라. 집으로 가는 길에는 길게 이어진 외나무 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다리 아래로는 강물이 졸졸졸 흐르고 그 안에는 물고기들도 살고 있었죠. 개는 다리 위에 멈춰서서 잠깐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그때였어요. 강물 속에서 자기와 똑같이 생긴 개 한 마리가 먹음직스러운 고기를 물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개는 눈을 깜빡였어요. 강물 속 개도 똑같이 눈을 깜빡였죠. 쟤도 고기를 가지고 있네. 그것도 내 것보다 더 커 보이잖아. 개는
입에 문 고기의 무게를 느끼며 잠시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고기가 있긴 한데, 하지만 저 고기까지 가지면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지? 개는 점점 강물 속 고기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저 고기도 맛있겠는걸? 아니, 나도 고기가 있으니 그냥 지나갈까? 아니야, 이 고기는 점심으로 먹고 저 고기는 저녁으로 먹으면 되잖아. 그래, 저 개는 만만해 보이니까 내가 저 개의 고기를 빼앗아야겠다. 그 순간 개는 참지 못하고 강물 속 개를 향해 크게 짖었어요. 그때 동시에 입에 물고 있던 고기가 툭 첨벙 강물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고기는 강물에 잠기며 물길을 따라 흘러가고 말았어요. 강물 속 개도 그와 함께 사라졌죠. 다리 위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개 한 마리만 서 있었어요. 개는 한동안 말없이 강물을 바라봤어요. 강물은 이제 고기가 없는 자신의 얼굴만 비췄죠. 물은 여전히 졸졸 흐르고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조용해졌어요. 그제야 개는 알았어요. 먹음직스러운 고기를 들고 있던 그 개는 강물에 비친 자신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자신이 욕심을 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로 충분했는데. 개는 고개를 떨구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입은 아까보다 가벼웠고 배는 비어 있었지만 마음은 조금 무거웠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개는 달라졌어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기보단 자기 앞에 있는 것, 지금 손에 있는 것, 그것을 천천히 음미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죠.